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이 미래 가치가 높다는 평가에도 부동산 침체로 토지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전히 미분양 용지가 10필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지조성공사는 이달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의 미분양 사태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양주시청과 양주역 사이 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입니다. 현재 공정률 92.5%로 부지조성공사가 이달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5분의 1에 달하는 크기에 아파트와 복합 쇼핑타운, 환승센터 등을 갖춘 복합 융합도시가 들어서는 겁니다. 하지만 고금리의 건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10필지 이상이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2021년 분양이 됐다가 경기 침체로 업체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해지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역세권 사업 미분양 사태가 주요 이슈로 꼽혔습니다. 준공 후 이제 미분양 있을 거 아니에요? 적자 보존을 위해서는 이제 특히 이제 뭐 상업 부지 업무 시설 뭐 이제 이런 지원 시설 부지를 매각하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미분양 대책이 어떤 게 있나 이런 거를 좀 적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미분양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 그러면 그 대책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양주시 담당자는 미분양 해결을 위해 자문을 구하는 등 시행사와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블록형 당도주택 용지 세대수를 변경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상업 업무 도시 지원 시설 용지 건축물 최고 높이 완화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블록형 당도주택 사업 도시 지원 시설 용지에 대한 건축 허용 용도 이거를 좀 추가로 좀 해서 저희가 한 달 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 자문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협의 단계라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예산이 낭비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사업이 양주시가 42% 예, 지분을 42.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수익에 대해서 42%는 양주 시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사업이 계속 지연될수록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혈세가 지금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놔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로 뛰어다니든 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높은 미래 가치로 기대를 모아왔던 양주 역세권 사업이 개발 시작도 전에 경기 침체 등으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논의를 위해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강 시장은 18일 국회에서 정성호 국회의원과 전 위원장을 만나 국제스케이트장의 양주시 유치 타당성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유치 열망을 전달했는데요. 또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유치 전에는 양주시를 포함한 7개 지자체가 뛰어들었으며 대한체육회가 심사를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두천 지역 시민들이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9일 첫 주자로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원 20명이 캠페인 활동에 나섰는데요. 위원들은 동두천시가 공공의료원 건립의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캠페인은 지난 14일 결성된 동두천 시민 공공의료원 유치단에서 기획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반지하와 재해 위험 지역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엔진 양수기 등 33종의 수방자재를 점검하는 한편 모래주머니와 스피드댐 100개를 각동 주민센터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염에 대비해 각동 주민센터 및 주요 시설 54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했습니다. 부천 대장과 홍대 입구역을 잇는 대장 홍대선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내년으로 예정돼 있던 착공 시기가 올해 안으로 앞당겨집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부천에서 서울 홍대 입구역을 잇는 대장 홍대선. 총 길이 20km, 정거장 12개를 지나는 구간입니다. 노선이 완공되면 50분 이상 걸리던 대장지구에서 홍대까지 25분이면 닿습니다. 부천뿐 아니라 서울 양천과 강서를 비롯해 수도권 서남부 주요 거점도 역세권으로 탈바꿈합니다. 당초 대장 홍대선은 내년 3월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사업 시행자가 18일 사업 시행 계획에 합의하면서 착공 시점을 올해 말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개통 시점은 이르면 2030년 말로 예상됩니다. 드디어 대장 홍대선이 올해 착공에 들어갑니다. 정말로 기쁘고요. 대장 신도시하고 대장 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에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천 발전의 원동력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완성과 함께 산업 생태계 구축에 빠른 가속력을 대장 홍대선은 민자철도 사업 가운데 비교적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철도 사업입니다. 적격성 조사부터 실시 협약 체결까지 걸린 시간은 3년 반. 다른 민자철도 사업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착공까지 6, 7년 이상 걸린 것과 비교하면 소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겁니다. 국토부는 사업 시행자와 협력해 실시 설계를 포함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착공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대장 홍대선이 계획대로 개통될 경우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될 대장 신도시의 완공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사 지연 같은 변수도 남아있어 신도시와 새 교통망이 제때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외지인들의 매수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위주로 문의하고 매수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일정이 다가오면서 부천시청역 주변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는 주민 동의율 확보 현수막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일부 단지는 건설사까지 참여한 대규모 사업 설명회까지 열며 주민들의 추진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 간 선도지구 선정 경쟁에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매수에 관심을 갖는 외지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 선정 가능성이 높은 단지까지 특정해 문의하는 모습입니다. 예상한 유력 후보 단지 쪽을 정확하게 찝어서 이쪽에 갭 투자를 하고 싶다. 전세 끼고 조금 저렴한 유력 후보군이 될 수 있는 그 지역의 상가를 대지 지분을 물어가면서 투자를.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기대를 갖는 거래는 중동 신도시 아파트 거래량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아파트 매매량 순위 20위권 바깥에 있던 설악주공은 최근 1년 사이 4위까지 거래량이 늘었고 6위였던 금강마을은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금강마을과 설악주공은 부천시가 계획한 중동신도시 정비 18개 블록 중 부천시청역과 가까운 소형 평형 위주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역세권이면서 주변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어 선도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선을 받아왔는데 매매 거래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매매 거래 대부분은 소형 평형들입니다. 가격 부담이 큰 탓에 대형 평형 거래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정비의 사업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선도지구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사업기간이 충분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증가하거나 또는 가격 상승이 기대만큼 안 이루어졌을 때 선도지구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외지인들의 해당 지역 매수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1기 신도시 정비의 사업성 악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협력센터 소재지를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외동포 협력센터는 민족 정체성 함양을 비롯해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 유대감 증진을 목표로
차세대 동포 육성과 교육 연수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재외동포청은 현재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 자리 잡고 있는 재외동포 협력센터를 인천 송도 국제도시로 옮기는 내용으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의 중입니다. 재외동포 협력센터 소재지 이전은 지난해 설립 당시 신설 공공기관 입지를 결정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의결 절차를 누락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정책 수요자를 위한 재외동포 업무 효율성과 기관 간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해 재외동포 협력센터 입지가 인천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재외동포 협력센터 소재지로 제주와 천안 등 지방을 검토했지만 재외동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천이 최적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올 하반기 중 재외동포 협력센터 이전 소재지를 인천으로 전하는 안건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 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설명회는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토목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 등 민간 건설업계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도로 기능 개선으로 도심 단절을 해소하고 원도심의 재생과 발전을 도모하는 게 중점입니다. 시는 인천대로 기점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10.45km 구간에 대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단계는 주안산단부터 서인천 나들목 5.65km 구간이며 공사비는 8,200억 원, 오는 2025년 착공에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부천시 등 5곳에 일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를 조성합니다. 도는 지난 18일 부천시 등과 특화지구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도는 특화지구에 다회용기 기반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총 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특화지구 내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천시는 가톨릭대학교와 부천대학교 등 지역 4개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특화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19일 교육발전 특구 시범 사업지로 김포와 파주, 포천과 가평, 연천 등 5개 지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지역 양성 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과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2월 고양과 동두천, 양주 지역이 1차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시범 사업 대상 시군과 협력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발전 특구 맞춤형 모델 발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이른 불볕더위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 등을 위해 폭염 쉼터 2,000여 곳을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우선 노인들이 방문하기 편한 위치에 어르신 무더위 쉼터 2,004곳을 운영하고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관공서와 경로당 등을 활용한 일반 쉼터 운영 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연장합니다. 시는 또 시내 84개 호텔을 지정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머물 수 있는 야관 쉼터도 운영합니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24시간 노숙인 무더위 쉼터 11곳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허가 없이 동물 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자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 장묘업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월 평균 약 80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약 1,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게 도 특사경의 설명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